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024년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타 랠리 그리고 연말 랠리 좀 기대를 했었는데 뉴욕 증시도 워낙 고점까지 올라온 탓인지 약간 좀 조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렇죠. 뭐 지극히 또 당연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뉴스 하나 전달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또 비명소리를 지르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나스닥 지수가 왜 내려갔나? 이거 어떡하나? 맞아요. 막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네. 만 년이 지나도 지구는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뜻깊은 이야기를. 네. 그래서 너무 저는 하나의 뉴스에 또 한번 그래프가 이렇게 또 뒤집어졌다고 해서 너무 또 답답해 하시지 말고 좀 여유 있게 네. 그럼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또 우리 코너를 보시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질 때 또 우리 자산에도 또 여유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너무 그 시간에 갇혀서 고민하고 또 속 끓이고 이러다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 또 국장이 좀 신통치 않아서 미장에 넣었더니 왜 안 올라가?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우리 방송 보시면서 또 천천히 하나하나 인사이트를 쌓아가다 보면 또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또 무겁게 생각하시지 말고 마음을 열어두고 또 우리 국내 정시도 또 좋아져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말 그대로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또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매도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또 새해 되면 유동성도 필요하고 또 좀 현금화해둘 필요도 있고.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은 주식시장은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또 그런 마음이 있다 보면 또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기술주 중심으로 또 워낙 또 PER로 봐도 PBR로 봐도 좀 말이 오르긴 올랐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양자 컴퓨터 막 뭐 어쩌고 이러면서 쭉쭉 올라 네. 이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너무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매몰되지 마라. 하지만 이걸 파고 들어가면서 내 스스로의 셀프 이 인사이트를 얻는 거 이게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걸 내 몸에 익혀서 내가 워렌 버핏이 되고 내가 피터 린치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너무 우리가 추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타랠리 실종됐다 여기에 방점 짓는 게 아니라 내년이 어떠냐 그러면 내년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짧은 기간을 보면 뭐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롤러코스터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길게 보면은 출발했는데 또 내려와 있어. 그리고 롤러코스터를 지나는 동안에는 막 빈명소리를 지르면 또 내려와 보면은 또 상쾌하기도 하고 또 그런 또 뭔가 좀 극한 상황에서의 이 정말 재미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만족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놀이기구에 가는 놀이기구 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네. 내년 전망이 중요한데 뭐 12개월 이 주당 순이익도 내년도에 약간 증가한다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산타랠리를 통해서 내년 전망이 어떤가를 좀 통찰로 얻는 것이 더 중요한 네. 것 같고 내년 전망을 낙관적으로 가시되 어느 쪽에 우리가 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미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어에 좀 함몰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산타 랠리 요건 없었지만은 1년을 길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 아니 엄청 좋았다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리스크는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극우 바람이 불 것이다. 그래서 금 사놔야 된다. 그렇죠. 라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제가 이미 뭐 2, 3년 전부터 계속 네. 금을 좀 사둘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은 전달을 드렸고 그게 뭐 맞았냐 안 맞았냐를 떠나서 어떤 이유가 근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결국 불안정 지수, 빅스 지수가 계속해서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도 올라가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금값도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경제로만 봤지만 이제는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지금 정치적 변수가 커진 상황이다. 우리가 세계 지도자들을 이렇게 주목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보세요. 트럼프. 벌써 비명소리가 나옵니다. 아, 러시아 푸틴. 아, 중국의 시진핑. 아, 아니 제가 무슨 우스개처럼 말씀드린 이랬던 적이 없어요. 북한 김정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실제로 공부를 계속했던 것이 폴리티컬 이코노미 문제라니 결과적으로는 경제 독자성으로 흘러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 많은 시장, 전 세계적인 시장을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한 70년 전에 흐르고 있는 숱한 민주주의,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정치적인 변수, 글로벌 변수가 매우 중요해졌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텍스라고 하는 것이 관세라고 하는 타리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경제적인 어떤 변수 요인이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당장 중국의 60, 70% 관세를 올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올해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투표를 안 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올해의 변동성도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요. 정치 변수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다. 왜? 유가가 올라가는 게 공급량 때문에요? 전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을 테고 그걸 제가 적극적으로 좀 분석해 네. 또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뭐 종목 그리고 인물이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 스페이스X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정치적인 리스크랑도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인 그렇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독 제가 뭐 최연의 그도 아실 텐데 우리 방송 나와서 많은 분들이 우리 최고 전문가들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차트, 일봉, 월봉, 목눌림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해주십니다. 지표 분석도 해주시고. 근데 저는 지수는 지수대로 최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저는 사람을 보라. 역대 유례가 없는 사람을 봐야 되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른바 머스크 지수도 나올 테고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 활동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테슬라도 뭡니까? 차가 많이 팔려서 그 이유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머스크라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이 전기 자동차,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지금 모델 Y가 완판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중국은 사실 전기 자동차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버스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산 버스 땡땡땡땡땡 하는 그 소리 들리면 중국산 버스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오를 만큼 올랐어요. 지금 보면은 26일 기준으로 $450 연초보다도 거의 한 193%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미주어 정권의 라케시 같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 목표 주가를 $515로 예상을 해요.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 테슬라 요인이라는 게 다른 요인도 있죠. 물론 차의 공급량, 생산량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자율주행이다, 머스크다 이런 요인들이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른바 머스크 인덱스, 트럼프 인덱스, 또 유럽으로 가보면 뭐 천연가스가 됐던 퍼틴 인덱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봐야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권한대행 인덱스가 되겠죠.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쏙 쓰린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지표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돌표합니다만 우리가 또 항공기 사고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이 시기에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죠. 것이고 외신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른바 변동성의 불확실성에 하나 더 무게를 실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참 불안정한 상황이 한국에서는 연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사실 가장 불안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좀 내년 시장을 볼 때 네. 올해가 AI였다면 워낙 지금 속도 자체가 빠르게 미장도. 맞아요. 제가 지지난해도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온큐 말씀드렸었죠. 그랬더니 또 펑 터지는 것처럼 또 요즘에 실스크가 유행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좀 희망적인 전망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외환이 문제죠. 맞아요. 결국 1,500원을 넘어갈 것이냐. 저는 이런 안절부절하는 것보다도 결국은 환율이 상당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유동성 수급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게 실제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외환위기 때도 실제 상황은 어떻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불안 심리가 작동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싹 빠져나가 그랬죠. 그러면서 97년도에 1997년입니다. 그때는 원달러가 800원 하던 때에서 2,000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왔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 심리적인 요인이 아주 클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의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 또 최근 대외 여건 자체가 트럼프라고 하는 예측 불가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화 자산에 대한 투심 위축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대비하고 이것 자체를 우리가 판단하고 투자가 됐든 또는 경제 정책이 됐든 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됐든 이걸 미리미리 좀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우리가 다른 때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미리 보던 것을 이제는 두세 걸음 좀 미리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챙겨서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환시장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